근데 언제부턴가 제대로 안철수라든지 당시 김한길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는 정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분당하기 전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뭐예요? 저는 일단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그런 류의 정치인들을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싫어합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났고 남들은 다 부패했고 뭐 내가 하면 새정치 너희가 하면 구태정치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옛날에도 있어왔고 저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씨가 갑자기 막 각광을 받고 뜨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 그 제가 호기심으로 들어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근데 과거에 그분과 뭐 회사를 같이 하고 뭐 같은 업종에 있고 병원에 같이 있고 이랬던 옛날 분들을 이렇게 어떤 경우엔 직접 또 어떤 경우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긍정적인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반응이 저 사람은 사회성이 전혀 없고 그냥 혼자 실험실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정치를 한다고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간다.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2012년 대선 때 단일화 과정. 그때도 자기중심적인 또 정정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한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지금 재미있는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이해찬 당시 대표와 함께 안철수 대표 측에서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서 저 사람들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자리에서 사퇴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스운 것은 딱 사퇴하고 나니까 안철수 씨가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습게 돼버렸습니까? 그 두 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분노했었죠. 근데 재미있게 된 것은 그 중에 한 분인 박지원 대표께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이 나라를 구할 적임자라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하시니까 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총선 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뭐 탈당 넣으시고 이럴 때 박지원 대표는 탈당을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서 살려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불출마 선언 뭐 이런 비슷한 게 얽히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국민의당 간 거예요. 알고 보면 정치적 철학도 하나도 없어. 한때는 무소속으로 남는 것을 고려하셨었죠. 근데 뭐 저는 정치판이라는 게 앞으로도 갈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밖에서 논평하기는 참 재밌는 곳이긴 한데 인터뷰도 저는 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빈틈없는 인터뷰는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웃음기 하나도 없다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웃긴 거. 전혀 웃지를 않으세요 거의. 웃지 않으시니까 웃겨요. 저는 너무 편합니다. 제가 김용걸 위원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뭐냐면 이번에 김현철 씨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50대들 또는 저희보다 연배가 높으신 60대 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80년대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저절로 떠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진정으로 동서화합과 그리고 그 예전에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이 시대에 갈렸던 그 비극적인 운명들이 하나의 울타리로 모여서 통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은 가슴 뿌듯하면서 막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작품이신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 저도 뭐 조금 노력을 하긴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핵심인데 동교동 상도동의 합작이라기보다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민추협의 복원, 네. 그 정신의 복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아까 김대중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79년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당시 의원을 도와서 총재로 만든 그것
또 83년에 다시 또 그 당시 김영삼 총재께서 그 단식을 하실 때 또 미국에서 호응을 해가지고 연대하기로 하셨던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대의를 위해서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김대중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뭐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입만 열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문제가 다 문재인 후보 때문에 생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그 김영삼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흡수가 흔해집니다. 예. 자, 뭐 시간 관계상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 예측은 되고 현재 또 뭐 선거가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이 강이라고 불렸던 후보 중에 한 분은 일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려졌다는 게 일반 중론이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는 어떻게 끝날 것 같다, 전망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과거에 쌓인 여러 가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유 있게 10% 이상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10%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15%, 15%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20%로 늘려서 압승을 해놔야 이 새 정부가 힘을 받아서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저항을 이겨내고 개혁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단호함, 매력이신 것 같고요.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얼마큼 더 벌려놓고 되느냐가 사실은 개혁에 있어서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나고 1,7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민주당이 사실 그분들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아슬아슬한 차이로밖에 못 이긴다면 정말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5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득표율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적극 투표층,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고 15%, 20%. 또 항상 보면 누가 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가능성 네. 조사에서 이긴 사람이 선거에서도 이기는데, 그 조사에서도 20% 이상 이기고 있으니까요. 예.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주화 이후에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 씨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51.55%, 51.6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문재인 후보가 한 55% 정도 득표 오자구도에서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실리겠죠. 그렇죠. 꼭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DJ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거죠. 50%는 넘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인 통합을 지금 선거 이기려고 여기저기서 막 데려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국민적인 중지를 모으는 거예요. 워낙에 적폐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힘 보태겠다고 스스로들 오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정권 교체 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있어야겠지만, 그 많은 문재인 후보 덮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군계 일학, 바로 우리 김홍걸 위원장이 아닌가 싶어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의미가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쪽에 오죽했으면 다시 내려가시는 분을 붙잡아가지고 한 번 더 스스로 인증샷을 하셨겠어요. 나 김홍거라고 친해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 뭐 제가 보기에는 예. 이 박주민 의원처럼 네.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봉사하는 그런 분이 진짜로 우리 당의 보배고,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를 모신 적도 없고 인연도 없지만 진정한 김대중 정신의 계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그 어렸을 때 그 후광을 봤던 바로 그분과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 나 미치겠네.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제가요, 방송하면서 뭐 사진을 특별히 찍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정치인들이나 뭐 유명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뷰 이랬으면 대하는데 이게 자꾸 팬심 발동하니까 인터뷰가 안 되고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푸나님이 그 아이 컨택을 잘 하시잖아요. 쳐다를 못 보셔가지고 이쪽을 지금 수줍은 아이 그냥 계속 눈을 이렇게 까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5.18은 사실 김대중이라는 화두나 타이틀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도 없는 김대중 그 당시 구속됐으니까요. 김대중 그 당시 선생이죠. 그 김대중 선생이 5.18 전체를 지배했던 분이고 그래서 광주에 오시자마자 대성통곡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제가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아. 오. 아니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IMF 상황에서 그때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다니까 딱 두 가지를 했어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한 게 국민연금 가입했고 직장 없었을 때예요. 그때 무직이었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했고 또 하나는 그때 결혼했을 때 받았던 온갖 금부치들 갖다가 다 국민은행 갖다 줬거든요. 금모으기. 생각난다, 진짜. 그때 그래서 180만 원어치인가 갖다 줬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 두 가지는 그냥 군소리 안 하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랬던 그 추억도 있어요. 아버지가 워낙에 월등하신 분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뭐 유능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는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이 너무 크니까 그 아드님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원걸이 아니고 김대중 아들로만 인식이 되는 상태에 있잖아요. 어떠세요? 뭐 저는 그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분과 똑같은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이어받지만 시대가 다르고 저는 뭐 아버지만큼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멋있다. 방송 마무리하면요. 나오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역이 어디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호남에 남아있는 정서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뭐 정동영 나가서 이명박한테 엄청 크게 대패. 호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한 비유식 같고요. 김대중은 호남 사람이고 김영삼은 영남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만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반기문 씨 온다고 그럴 때 충청도 분들 막 들썩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대구가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호남이 크게 발전한 것도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부산 쪽이 훨씬 발전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라의 대통령인데 자기 지역에만 얽매이는 것보다 호남에 지금 주자가 없다라고 서운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안철수를 지지합니까? 그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어디 수도권이든 간에 그분 지지하는 게 맞고 그 지지 때문에 김원걸 위원장이 문재인 후보 지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정신은 호남에 안주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권자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정말 힘이 넘쳐날 것 같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는 그저 대통령을 우리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그동안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이 나라의 큰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칠 수 있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촛불을 들고 나와 주셨듯이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국민의 성원 그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과거에 촛불을 들고 나오셨던 그 엄중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개혁을 막으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한 후에까지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면서 좋은 대통령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